아우 이거 숭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번식에만. 번식은 숭고하지 않다. 아니야. 바이킹 타실래요? 너무 만족스러운 날이었다.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리셨어요 사는데? 저도 근데 어른 되니까 그네도 좀 멀미나거든요. 약간 그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웃기려고 쓴 건데 아무도 웃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웃긴 포인트였긴 했는데 아 진짜 이해력이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나만의 행복하게 사는 법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 케이크 처음 먹지 않아요 저희? 맞아. 그 행복의 기원 책 이번에 선정도서 읽은 어떤 후기?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카메라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 해외 그 경매 사이트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진출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해외는 또 새벽 마감이 우리나라는 새벽 마감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거의 외국인과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은 나는 원래 이 금액까지만 산다 했는데 경매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상대가 올리면 왠지 아까워서 더 하게 되고 그 내가 리미트로 정한 금액 넘어도 아무튼 그렇게 살았고요. 바빴어요. 성공하셨나요? 몇 개 성공하고 몇 개 실패했습니다. 몇 개 성공이라고 몇 개를 사셨어요? 근데 많이 썼습니다. 그쵸. 잘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미쳤다는 거는 카메라 기기가 갑자기 엄청 좋았다는 건가요? 아 카메라 자체는 원래 관심 많았는데 이번에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빈티지 카메라에 꽂혀가지고 약간 옛날 카메라들 있잖아요. 한 2000년대 지금 안 파는 거? 네 지금 안 파는 거. 디카 옛날 디카. 그리고 책은 물론 3장까지밖에 못 봤지만 제가 딱 생각하는 행복이 딱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맞아요. 행복이었어가지고 사실 아직은 막 그 다윈 측면으로의 그 행복은 좀 잘 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막 공감이 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걸 또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너무 흡입력이 있었어요, 저 초반에. 왜냐면 제가 생각하지 않은 관점과 세상이어서 오히려 좀 재밌었다, 저는. 그냥 부담 없이 계속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공감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가 사람의 그런 알고리즘, 약간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제가 그냥 알게 된 기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으니까 그게 저는 꽤나 삶에 적용하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관점이 당연히 뭐 과학론적 입장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겠지만 약간 제 심적으로는 좀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오히려 저는 이렇게 가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DNA 노예가 된 느낌? 저는 그냥 껍데기 뇌도 내 거가 아니고 뭐든 내 거가 내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뇌는 누구였나? 나? 근데 지금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뇌도 내 거가 아니고 DNA도 내 거가 아니면 여기서 나라는 사람 누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나를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과거의 철학의 의식의 과정에서 내 안에 작은 나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조종하는 나 같은 게 있는 거죠. 계속 또 그 안에 나, 또 그 안에 나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학자를 포함한 뭐 심리학자, 뇌과학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과연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뭐 DNA, 뇌의 어떤 그런 화학적인 과정 이런 걸 밝히는 게 더 나를 부정하게 되는 느낌? 존재론적인 그런 위협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몰랐던 거니까. 알수록 약간 멀미가 나는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이 책을 읽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랑도 너무 좀 맞아. 너무 극단적으로 번식을 위해서만 한다고 하니까 아유 이런 숭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번식에만 의지를 하는 게 너무 좀 아니, 그 번식은 숭고하지 않다. 아니 그건 아닌데 모르고 싶은 진실 같은 그런 느낌. 불편한 진실. 네, 약간 불편한 진실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모르는 것보단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내가 형성이 되고 그렇구나. 어쨌든 끝부분은 행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각자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좀 궁금했어. 아니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소름 끼치게 행복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긴 있어요.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과일. 이 진지한 얘기예요? 네네. 메론이 되게 맛있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 후숙을 해서 엄청 기다렸는데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론을 엄청 좋아하는데 후숙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딱 먹었는데 진짜 무슨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고급 과일 맛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건 어디서 샀는데? 이 멜론은 어디서 산 건데? 마트에서 저희 동네 마트에서 샀는데요. 제가 메론 철이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사다 둔 걸 후숙을 한 2주를 시켰어요. 인내심이 폭발하죠. 근데 와 이걸 열었을 때 이게 망하면 진짜 시간도 돈도 낭비인데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전 그 순간 딱 이 책이 또 이거 진짜 행복이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인정. 그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카메라. 뭐죠 그게? 니콘 쿨픽스 A900인데 우리나라에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막 그래도 한 어려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외국 그 사이트에서도 한 90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여차저차 잘해서 50만 원에 구했거든요. 경매로 해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다 읽지 못했는데요. 저도 사피엔스 생각이 났어요. 뭔가 이렇게 단체 생활, 이런 집단, 이거에 되게 포커스를 딱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히나 생각이 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거는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나온 그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를 먹는 그런 거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빈도를 그래도 너무 적지 않게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래 행복은 약 2주 전에 10월 8일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요. 마지막 공연이라서 원래 제 표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혹시 저 안 가는데 가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가고 싶죠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너무 가길 잘했다. 뭐죠? 올랜도 인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 울프 있잖아요. 그분의 삶을 2인극으로 만든 뮤지컬인데 저는 정말 올해의 뮤지컬이에요. 제가 본 연극 뮤지컬 중에 탑이에요. 그때 이번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예술을 한다는 행위가 번식의 도구로 쓰이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좀 이게 납득이 됐거든요. 그게 납득이 된 이유가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좋아하는 게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타인의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 뭐 짝짓기가 가능해지고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없지 않아 있죠. 네,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이게 다 이해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행복론이 되게 허무해요. 그렇게 인생의 큰 목표, 큰 선이 행복 딱 하나로 기결이 된다는 게 좀 싫다. 왜냐면 내가 정한 행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보편타당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개인의 자유가 좀 왜냐면은 사람들의 그 계급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모든 주어진 조건이 너무 다른데 그 사람은 완전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의 선을 얘기하는 게 너무 선민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동물적인 행복은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나는 이걸 느끼면 좋은 거구나. 행복을 느끼면 살아남는 데 이득이구나. 그리고 또 그거와 똑같이 병행하게끔 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모든 불쾌감도 쾌감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굉장히 책 모든 내용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과 대비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넘치는 자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신뢰, 세 번째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좋았던 내용이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더 좋아하느냐가 이제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돈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그게 행복과 큰 연관관계가 없다는 그런 그래프도 나오고, 행복한 사람이란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개인이 행복할수록 사회가 행복해지고 결국엔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즐겁지는 않아도 일상에 변화가 있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다채로운 경험이 있는 인생, 이런 삶을 추구하면 더 풍성한 인생 경험을 쌓게 되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매력적인 여정은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니 Enjoy the ride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울지 마. 왜요? 감동이다. 감동이어서. 그렇죠, 감동이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행복한 일은 이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네, 이번에는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이킹 타실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맞는 넷이서 바이킹 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3개 정도 탔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날이었다.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걸 타는데? 저도 쌓이는 편이긴 한데 바이킹은 너무 대단하시다. 저는 맥시멈 해상도. 저는 근데 어른 되니까 그네도 좀 멀미 나거든요. 근데 멀미 나요? 약간 그런. 진짜 한번 타봐요, 놀이터. 아기네. 진짜. 근데 이게 센 배는 세요. 이게 진짜 반동이. 이게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강의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성은극 교수님인가? 성함이? 그래서 그때 보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아마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읽었는데, 저는 평소에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처럼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다윈론의 그 행복론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행복을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이 인생에 크게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행복할 일은 별로 없는데, 그거를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사람이 사실 살 때 마지막 목적이 그냥 생존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행복은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그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평소에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할 부분이 많았고, 9장 오커미 날로 행복을 배다에 보면 쾌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되게 쾌락을 낮은 그런 거 가치에 좀 둔다,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근데 행복도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를 너무 숭고하게 추구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쾌락이 나아가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쾌락을 추구하느냐, 그건 이제 자기가 뭔가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감정으로 나가면, 나쁜 짓만 안 하면 그게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짧게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쌓여야 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아침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사서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걸로 행복을 추구를 한다거나, 저도 최종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거는 나를 좀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최근에 행복한 경험은 계속 맥북을 사려고 가격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135만 원대에 팔고 있었는데 추석 바로 전에 그게 98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사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 들어간 보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다행행 복복자예요. 행복. 네. 한자. 오늘 날짜 2025년 10월 19일. 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만 얘기하기엔 저는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좁은 개념이라서. 그래서 행복은 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제가 아까도 2025년 베스트 책이라고 했던 지능의 기원을 지금 같이 쭉 훑어가면서 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제가 올해 이 독서 모임에서 거의 대부분 이걸 얘기해가지고 네, 항상 이제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기본 틀은 지능의 기원 A Brief History of Intelligence고 글쓴이 맥스 베넷 2024년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약간 살짝 볼드 해놓은 굵은 글씨 해놓은 숫자는 기본적으로 million years ago예요. 그래서 3500은 35억 년 전이에요. 35억 년 전 루카라고 하죠. 루카는 뭘까요? 줄임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입니다. 최초의 공통조상. 그 모든 생명체의 단일한 최초의 공통조상이 하나 있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론 제가 35억 년 전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책과 이야기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표로 보면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 나의 이 40년 동안의 삶 동안 이거를 내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라는 걸 내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N 계열이 MBTI의 N 계열이 이걸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해보는 거죠. 이 35억 년을 되감기 하는 거를. 하여튼 이제 그때부터 이 생명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계는 6억 6천만 년 전 그때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고생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옛날 같지만 되게 옛날은 또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에디아카란이라는 호주의 에디아카라라는 그 지대에서 어떤 식물같이 생긴 동물들이 발견돼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660 동물계 560 좌우대칭 동물 하면서 이거 그때 정동 그래프나 마찬가지죠. 각성, 흥분, 이완, 호, 불호, 쾌감, 불쾌감. 이게 이제 사실 인간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동물들에게 있어왔던 기분이다. 아니 당신 동물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물론 제가 동물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신경계를 조사해보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출된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파민은 원하는 거.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 너무 오염된 것 같은데 그냥 도파민은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해도 좀 그렇고 일단 원할 때 그 마음이에요. 지금 행복 얘기 쭉 했잖아요. 행복 얘기 했었을 때 주로 나왔던 게 원하는 걸 가졌을 때였잖아요. 뭐 비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그 원할 때 그 마음.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저 케이크 저기 있네? 저걸 먹고 싶어. 이때가 딱 도파민이고 먹은 후에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내가 싸게 잘 샀다. 아 진짜 내가 원하던 물건을 내가 얻게 됐어. 그때가 세로토닌이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흥분되는 거죠. 그게 아드레날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정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때 김정은이라고 한번 했었죠, 누군가. How Emotions Are Made, 리사 펠드먼 베럿. 이 책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렇다면 이제 행복은 목표인가 아닌가? 이쪽은 좀 아주 간단하게, 진짜 더 길게 쓸 수 있었지만 간단하게 이제 시간 흐름 쭉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419면은 여기서 데보니언이고요. 데보니언 피리어드는 그 보통 물고기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왔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의미하는 건 이제 척추니까 척추 동물. 그래서 그때는 자동 움직임, 자동화. 그래서 우리 몸의 패턴이 심겨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EOE가 있죠. 페르미안 트라이아식 PT 익스텐션이라고 보통 이거 대멸종. 멸종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한 번씩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구상의 최대 멸종이라고 하죠. 해양 생물 96%, 육상 생물 70% 멸종.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니까 무조건 5명은 죽죠. 그리고 1명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201은 주라식이고요. 그때 이제 공룡이 많았으니까 우리 같은 포유강은 숨어서 살았어야 돼요. 쥐라고 생각하면 돼요, 쥐. 그래서 밤에만 있으니까 먹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 가상 게임인 시뮬레이션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고, 드디어 66.00으로 왔습니다. 요게 드디어 신생대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생,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 신생대입니다. 이때도 한번 대멸종이 있었고요. 보통 그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를 소행성 충돌이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 반도의 찍술루브라는 구멍을 만들어낸 KPG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류로 들어오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이제 집단,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뭉쳐 사는 거. 여기까지 와야 이제 드디어 뭉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보시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협비 원소모, 코가 좁은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단으로 움직이고, 이거 원래 빨간 사과거든요. 근데 이게 흑백 프린트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볼 수 있다는 건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싸우는 식물에서 보니까 식물 위주였는데, 애초에 식물이 색깔을 발달시킨 건 사실 포유류를 위한 게 아니고 조류를 위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새는 고추를 먹을 때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대요. 왜냐면 고추씨가 새로 인해서 퍼트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포유류는, 특히 인간은 매운맛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뭐든 다 먹겠다. 거기 책 읽으면 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진짜 뭐든 다 먹으려고 태어난 거구나, 인류는. 막 그런 도토리의 타닌 같은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인데, 우리 그냥 도토리 막 다 끓여가지고 도토리 묵 해먹고, 막 씨도 다 먹고. 드디어 7.00, 700만 년 전.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사하라 지대에서 약간 애매한 애들이 등장합니다. 약간 4발인지 2발인지, 어떤 날은 4발로 걷다가 어떤 날은 2발 걷다,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동아프리카 대지국대가 이제 올라오면서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동쪽에 있는 애들이 점점 털이 빠지면서, 제가 써놨잖아요. 횃불 든 벌거숭이 마라토너. 그 털이 빠지고 머리는 남고, 그다음에 불을 이용할 수 있고. 마라토너를 쓴 이유는 가장 그 모든 포유류 중에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냥을 할 때도 마라톤 사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금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네. 왜냐면 이제 도구들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쩌리가 아니다 해서 세 번째 장. 이제 드디어 조금 눈에 잡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더 과거고 위에가 최근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써있는 것처럼 고대 세계의 인구수입니다. 이거 드디어 사피엔스, 언어의 진화, 뒷담화 이타주의 진화합, 이거 있었죠. 도구의 발달, 종교 문화, 공통신화의 탄생, 이거 사피엔스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만 5천 년 전에는 전 지구에 300만 명 있었어요. 3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추운 시기가 LGM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있고 0.0129 900년 전에 이 영거 드라이어스가 한랭한 지역에서 피어나는 꽃 이름이거든요. 꽃샘추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홀로세를 11,700년 전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인류세라는 말 붙인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표 보시면은 붙일 수도 없어요.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하여튼 홀로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동물을 기르기 시작해요. 맨날 동물한테 잡혀먹었었는데. 그리고 작물도 만듭니다. 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죠. BC 7500에 우리 이 홀로세 때 가장 따뜻한 기후가 와서 사하라 사막이 초록색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린 사하라. 기원전 5000년 5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슬슬 우리가 농부할까 수렵 채집할까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사피엔스 책에서 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수렵 채집으로 사는 게 더 훨씬 행복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전 인류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인류 수를 늘리는 데는 신석기 농경이 더 낫죠. 훨씬 농사가 훨씬 낫죠. 그러면서 이제 BC 2200에 이제 4.2 K의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왕국들이 다 망해도 어쨌든 농사가 자리 잡았으니까 기원전 2,500만 원 늘어났어요 지금 드디어. 그리고 기원전 1000년에 5천만, 대한민국 5천만이 전 지구의 명수였다. 근데 갑자기 0년 되니까 3배 이상 떴습니다.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1000년 되니까 2억 7천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일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1800년밖에 안 왔는데 10억인데 지금 80억이고 2100년 되면 100억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로 그릴 수도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구수를 어떻게 추측을 했을까요? 아,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 시대에 살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믿냐 할 수 있지만 보통 이거는 고대의 일이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걸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시대 때 오로지 그 고대 사회에 어떤 시스템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수렵 채집인도 진짜 많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만약에 있었다 하면 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차피 많진 않을 것이다. 다 모여서 살아야지. 그런 추측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1800년대가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행복은 목표인가?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 베이라는 게 화산 폭발의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인데 7등급이라고 하면 거의 뭐 지구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폼페이 도시를 없애버린 베수비우스 화산은 베이 5입니다. 5. 그래서 이게 로그로 올라가는 거라 1 올라가면 그 10이 100대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보다는 100배인 거죠. 베수비우스보다 100배 화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산재가 너무 지구를 뒤덮어서 다음 해인 1816년에 화산재와 아황산 가스가 성층권에 퍼져 태양 복사를 차단하고 북반구 전역 특히 유럽과 북미 이상 저온 현상이 있는 여름이 없는 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었고 그 여름이 없는 해에 스위스 제네바 호수 별장에 머물던 영국 작가 그룹 조지 고든 바이런경 퍼시비 셸리 메리 셸리는 굳은 날씨로 인해 실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 내기를 하면서 프랑켄슈타인의 기본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행복은 목표인가? 인간의 목표는 행복인가? 인간이라고 써는 요거는 요 네 줄은 제가 쓴 겁니다. 36억 년의 진화를 거쳐 행복 정독이라는 무의식 자동화된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의해 화학적으로 몸이 절여지고 전기순으로 작동하는 두뇌가 만든 세계관 이야기 속에 갇혀 생명을 유지하려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동물. 이라고 저는 이 기간의 이야기들 쭉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뭐 나라는 착각이라는 책도 봤지만.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전체 인류를 봤을 때 인류의 목표는 행복인가? 1번 인류 지구의 평화. 2번 지구에서 100억 명 되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그냥 써놓은 건데
인류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거지만 다 개개인들의 스스로의 사정을 더 중요시 여기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물론 바라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지구에 100억 명의 인구가 되길 원하는가? 너 그럼 이제 맘 놓고 예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또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한 거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웃기려고 쓴 건데 아무도 웃진 않았지만 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인류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한 자리에.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다 한꺼번에 모아놔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0억 다 모아놔요. 네.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목표는 행복입니까? 이렇게 해봐요. 그럼 80억은 뭐라고 할까? 저는 인류의 평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지구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구에서 80억이 아닌 100억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과연 인류가 말할지를 상상해보자 이거죠. 그게 뭐?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쓴 건데 지금 80억이든 100억이든 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럼 이제 100억을 원하면 누군가 그럼 전 1000억 저는 줘 이렇게 또 갈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인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좀 생존이나 그런 굉장히 웃긴 포인트였긴 했는데 제 이해력이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조금 더 지금에 가까워졌으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간 여행 끝난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은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지만 너무너무 두꺼워서 1000페이지 넣어가지고 로버트 세폴스키의 행동, 비헤이브라는 책인 건데 그 안에 또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과 서구 문화권을 구분하는 예의가 있어서 우리 서원국 교수님 책에도 한국을 좀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이론이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지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여기는 게 이 식문화가 서구와 동아시아를 구분한 당연히 환경도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딱 대놓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랑 서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인디비주얼인데 이것도 아마 우발하라리 나왔던 것 같은데 인디비주얼은 디바이드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디비주얼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어고 근데 이제 동아시아는 개인을 중요시 여긴다기보다는 집단을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유를 찾아가 보면 쌀농사는 혼자 할 수 없는 농사거든요. 특히 그 몬순 기후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지방의 어떤 농사를 하는 마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 집들이 모여서 있어요. 보통 그림이. 근데 이제 밀농사하는 보통 그런 뭐 미국의 어떤 큰 그런 평야의 집들은 사실 모여있진 않거든요. 한 집 한 집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식문화도 먹거리도 아주 큰 영향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보통 서로 간의 관계, 상호 의존, 사회적 조화, 집단 수능 그래서 또 튀어나오는 부작용들이 막 왕따, 이지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정체성을 물어볼 때 보통 저는 뭐 어떤 동네 출신이고 어디에 살고 누구의 예전에 과거에는 누구의 자식이며 이런 게 중요하다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성격이고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게 강하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에 속하니까 여기 밑에 빈칸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라고 좀 많이 비워놓은 거예요. 행복은 땡땡땡이다. 그래서 2025년 한국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남은 인생 이건 정말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만의 행복하게 사는 법 이렇게 두 개 나눴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이 특히나 쌀 문화권이면서도 또 반도라는 성격 그리고 양쪽에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중심인 중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근대나 현대로 돌아오면 이 급부상했던 일본이 있다는 것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눈치를 잘 보고 눈치를 잘 봐야 살아남을 수 있고 태세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입장을 바꿔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더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 시대 딱 지금 이 초연결 시대에는 한국인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좋은 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의 삶 한국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삶은 이 하차감이라는 엄청난 단어 승차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바꿀 수 있나. 내가 차를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차에서 내리는지를 보여주려고 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이 삶이 타인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모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꼰대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케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또 얼만큼까지 내가 허락해주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 심리학자인가 그 사람이 쓴 게 한국인은 선을 넘고 일본인은 선을 긋는다 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문화를 비교하는 책인데 일본 사람들의 어떤 기저에는 화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그 민폐 메이와쿠 문화가 있는 거고 한국은 그렇게 이제 자연재해가 기반인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메이와쿠가 아니고 대신 정으로서 이제 묶으려고 했지만 지금 이 스마트폰 세대로 바뀌면서 이게 부딪히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 화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민폐 문화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또한 이제 저도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일본 일주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그들이 이제 매뉴얼과 규칙과 전통을 중시하는 건 늘 삶이 죽음과 연결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쓰나미, 화산, 지진 이런 게 일상이 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막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뱅뱅뱅 당장 지진입니다 하면서 막 여기 밑으로 들어가세요 라든지 화산 터졌으니까 도망가세요 이런 걸 할 때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출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몰리면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줄을 쓰면 모두가 나갈 수 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매뉴얼 문화를 걔네들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거 연습하잖아요. 그 헬멧 쓰고 그 지진입니다 해서 밑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도 그 한태평양 조상 때에 있는 그 일본이라는 섬나라의 특성이 진짜 큰 것 같고 되게 특이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본은 더 일본만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섬나라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저는 추론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국인으로 잘 살려면 하차감 같은 거를 따지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차감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물론 저의 빠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맞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밑에다가 더 빈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은 인생 나만의 행복하게 사는 법. 일단 독서 모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 케이크 처음 먹지 않아요 저희? 맞아. 근래 행복은 아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막 당연히 사고 싶은 물건 싸게 사면 너무 좋고 제가 어떤 그런 돈에 관련된 기쁨을 최근에 느낀 게 있다면 집 근처에 맥주를 좋아하니까 세계 맥주 4캔에 7,900원이에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브랜드 상관없이요? 브랜드 아사히, 삿포로, 와, 칭따오, 진짜 싼 거. 블랑 이런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세상에 누가 그러니까 거기 좀만 늦게 가면 다 없어져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맥주를 샀을 때 기쁘죠. 기쁘지만 내가 이 기쁨이 얼마나 가냐 이거 7,900원 이거에 겟도 좋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겟 이게 조금 더 길게 가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길게 가는 호에 가깝고 그리고 저는 쾌나호 그리고 이제 이 흥분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편이니까 이완으로서 그곳에 속해 있는 기분 그러니까 세로토닌 쪽인 거죠. 도파민 쪽보다는 그거를 따지고 보면 책을 읽을 때 내가 다음 이야기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내용이 거리감이 살짝 내가 읽었던 그 다른 책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느낄 때 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뭐가요? 책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랑 더 깊게 들어가는 거랑. 귀멸의 칼라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귀멸의 칼라? 저도 봤어요. 귀멸의 칼라 초반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나오는데 탄지로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막 잘 싸움 못해요. 근데 싸움을 열심히 하다가 조금 실력이 늘어서 그 오니라고 하는 좀비 같은 애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니를 죽일 때 목을 베어 죽이는데 목을 베려고 할 때 딱 그
자기가 실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 연결이 돼요. 그러면 딱 그 순간에 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길 딱 하면 죽는구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띵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책 보는데 갑자기 이거 어디서 읽었던 얘기인데 근데 그 줄이 띵 하면서 이거 그때 그 책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물론 제가 저의 그 책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똑같은 책만 보는 거일 수 있죠. 유튜브처럼. 딴 책은 아예 안 보고. 그럼에도 그런 호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2분 드릴 테니까 행복은 땡땡이다 빈칸 채워주시고. 자, 그러면 4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행복은 허상이다 이건데. 허상. 그쵸. 맞죠. 왜냐면 사피엔스 그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잘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행복하게 사는 법, 남은 인생. 일단 독서 모임에 제가 화살표 해놓고 독서 모임 키우기도 해놨는데 괄호 열고 물어보고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독서 모임 키우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건강, 빅 히스토리 공부, 직업적 성취. 많이 해도 되네. 아싸. 유튜브 채널 키우기. 그 다음에 책 읽기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보통 1년 100권 읽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소위? 그러면 한 달에 한 10권이잖아요. 와. 그러면 일주일에 한 2-3권이에요. 와. 요걸 한번 2026에 해보고 제가 사실 안 세봤거든요. 이 올해 거를 한번 세보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해보겠다. 왜냐면 읽을 거야 산토미처럼 쌓였으니까. 요게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약간 기대되는 시간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오늘 당장 보러 가지 말고 약간 그런 한 2주 뒤 거 예매하고 일주일 뒤 거 예매를 하면 저는 약간 그거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행복해하는 편이어서 그 기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내가 사고 싶은 카메라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 그 적절한 시기가 있고 가격이 있으니까. 컨텐츠 같은 건 괜찮다. 네, 뭐 아니면은 놀러 가는 거를 뭐 2-3달에 한 번씩 연말로 해서 잡아가지고 미리 예약을 딱 해놓고 있으면 계속 그 여행 가는 거를 막 기대하게 되고 힘든 일 있어도 그때 가서 다 풀어야지 이러면서 약간 그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짜 소소한 예시로는 회사 딱 출근하면 점심시간 기다리고 오후 시간 시작하면 퇴근 시간 기다리고 저도 출근할 때 퇴근할 생각하면서 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행복은 뭐뭐이다. 뭐뭐이다. 행복은 제가 처음에 한 게 기대되는 시간을 기대되는 시간이다. 기대되는 시간이다. 좋은 문장이었어요. 행복은 그냥 소소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진짜 행복하려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적었어요. 이게 모든 것을 통찰하는 저는 제 인생의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자신을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야지만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계획할 수 있고 물론 이게 이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닌데 나 자신을 모르고 행복한 거는 좀 뭐 물론 그런 단순한 행복은 느낄 수 있지만 진짜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적당한 돈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기. 네. 좋은 조건들이. 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좀 모순적인 사람이라서 행복은 생존에 필요한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알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필이 반드시 필이지만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행복하게 사는 법. 집단과 개인으로 나눴는데요. 집단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는 거 라고 생각했고 개인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보고 싶은 거 보기. 이게 개인의 측면에서 저는
제 취향의 음악 발견하고 듣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은 윤택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남은 인생 나만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생각해보면 독서 모임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쓴 게 노래였어요. 노래를 하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내 할 일 잘하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기, 그리고 건강한 선택하기,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일상 속에서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썼습니다. 네. 저는 행복은 수집이다라고 했고요. 남은 인생 나만의 행복하게 사는 법은 좋은 사람들 알아가기, 독서하기, 맛있는 것 먹기, 건강하기, 좋아하는 취미들을 꾸준히 이어가기라고 했습니다. 수집은 왜 수집이에요? 그냥 그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그게 행복이라고 알아가고 그걸 내 안에 담아놔야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첫 참여하셨으니까 소감 소감이요? 하시고. 네. 책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긴장감이 덜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얘기해 주신 것들이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도 이런 측면도 있구나라고 알게 돼서 좋았고, 네. 꾸준히 좀 그래도 시간 될 때마다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